자, 25학년도 6월 평가원 공통 22번 점화식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사이의 관계가 제시가 하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 성립하는 점화식 하나가 있죠. 점화식을 읽어보시면 다음 항을 만들어낼 때 두 가지 조건을 확인하시고 이제 부합되는 점화식을 이용해서 다음 항을 연산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점화식의 조건문이 굉장히 좀 특이한 편이에요.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자, 왜냐면 이 조건문을 읽어보시면 항번호가 자연수냐, 그러니까 뭐 n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루트 n이죠, 루트 n. 루트 n이 자연수이면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루트 n이 자연수가 될 때 아무 때나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an이 양수이냐, 가지고 있는 항은 양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한 다음에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부합되는 항을 갖고 있다면은 그러면 이제 위쪽 연산을 통해서 다음 항을 만들겠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1을 더하겠다라는 간단한 연산으로 다음항을 만들어내는 구조예요. 그럼 이걸 읽었을 때 지금 15항이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제 15항으로부터 첫 번째 항으로 역방향으로 항을 나열해 나갈지 아니면 초반에 갖고 있는 이제 A2와 A1 이제 뭐 하나의 미수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A1을 A라고 한다면 이제 뭐 A2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A라고 표현이 될 텐데 이걸 가지고 15항까지를 이제 정방향으로 나열해 나갈 건지를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실제로 뭐 역방향으로 나열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그 정방향으로 나열하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 나 같은 경우는 일단 정방향으로 나열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왜냐면 일단 이 조건문이 상당히 특수한 상황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점화식이라는 거. 바통이 아니라 보통 항번호래. 조건문이 이걸 탈지 저걸 탈지를 결정하는 작업이 항상 이제 까다로운 건데, 그치? 근데 이 같은 경우는 루트 n이 자연수일 때라고 했으니까 사실 15항까지라는 이 항번호들 안에서 루트 n이 자연수가 되는 순간들이 두 번밖에 없습니다. n이 언제일 때? n이 4일 때랑 제곱수가 되는 4일 때랑 9일 때 두 번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그 두 번밖에 없는 상황에다가 심지어 한 값은 또 양수이기까지도 해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만 위에 쪽 점화식을 타주는 거고 어지간하면 웬만한 다른 상황들에서는 그냥 플러스 1을 더한다라는 간단한 연산으로 다항을 만들어내는 구조니까 요걸 그냥 정방향이 있는 처음에 설정한 미지수를 가지고 뒤쪽으로 계속 플러스 1 해가면서 나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 근거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요거까지는 조금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결국 위에 쪽 점화식을 타는 그 순간에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기존에 네가 갖고 있던 항에다가 그 앞쪽에 있는 항이죠. 왜냐면 루트 n은 숫자가 더 작아지기 마련이니까 더 앞쪽에 있는 항의 값을 뭔가랑 곱해서 연산해 나가지, 그치?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항을 나열하는 방식이 역방향일 때는 거꾸로 나열해 나가고 있으니까 아직 밝혀내지 않은 항 값을 갖고 와서 연산해 줘야 되는데 만약 1항부터 정방향으로 나열한다 생각하면 이미 나열되어 표현되어 있는 어떤 항번호가 더 작은 값, 그 값을 이용해서 연산을 해 나가니까 이미 설정된 미지수 값으로 표현된 그 항을 가지고 연산을 계속 앞쪽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정방향으로 나열하는 풀이를 선택을 해서 일단은 해설을 해볼 거예요. 자, 첫째 항을 써봅시다. 첫째 항을 A라고 두고 결국 찾고자 하는 것도 A 값들의 합이니까요. 곱이니까요. 그쵸? 두 번째 항을 마이너스 A라 써줘요. 일단은 처음으로 위쪽 점화식을 탈 수 있는 순간은 가능성이 생기는 순간은 네 번째 항입니다. 네 번째 항까지는 그냥 일씩 더해가면서 오면 되는 건데 이 네 번째 항에서 이제 드디어 위쪽 점화식을 타고 연산이 진행 가능한지를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 자, 항번호가 4니까 제곱수 그리고 루트 n이 자연수가 됐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이때 만들어져 있는 항값이 양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셔야 돼요. 케이스 분류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다섯 번째 항을 만들 때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양수라면 일단 위쪽 점화식을 타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얘가 양수다라고 해주시면은 a는 2보다 작다가 되겠죠. a가 2보다 작다라는 가정 안에서는 n에다가 4를 넣고 위쪽 연산 네 번째 항에서 4를 넣어주면은 두 번째 항을 2배에서 빼달라가 얘기 되죠. 그럼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a니까 2배 주면 마이너스 2a인 거고 그걸 빼달라고 했어. 그럼 얼마가 되니? a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a가 2보다 작다라는 가정 윗줄 점화식에서 양수가 될 때인데 양수가 안 된다면은 항번호는 제곱수이지만 아래쪽 연산을 진행시켜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죠? 2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럴 때는 그냥 플러스를 해주는 연산을 그대로 진행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라고 한 값이 작성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요걸 이제 4항에서 5항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케이스 분류가 일어났으니까 이 5항에서부터 다음으로 위쪽 점화식을 탈 수 있는 순간까지 즉 9항까지는 별 문제 없이 계속 플러스를 연산을 진행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중간에 있는 것들은 생략하고
바로 9번째를 타겟팅해서 이제 한 값을 계산해 볼 수 있어요. 항번호는 5부터 9까지 지금 4가 커졌기 때문에 매 번호, 항번호 하나 커질 때마다 1씩 커져가는 구조잖아. 뭐 등차수열인 거니까 a 플러스 7이 될 것이고, 아닌가? 4가 커지니까 6이겠죠? a 플러스 6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라는 5항을 갖고 있었을 때 9항은 4만큼 커졌으니까 7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그죠? 4를 키웠으면은. 자, 여기까지 9항이 이제 왔어. 근데 9항은 역시 어때? 항번호가 제곱수죠? 그럼 여기서도 이제 선택을 해봐야 되겠지? 내가 갖고 있는 한 값이 양수라면 다시 한번 위에 쪽 점화식을 타주면 되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한 값이 만약에 음수다 라고 하면은 아래쪽 점화식을 계속 지속해 타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10번째 항까지만 좀 세심하게 관찰하면 됩니다. 자, a 플러스 6이 a 플러스 6이 양수여야만 또 이제 위쪽을 타는 거니까 a가 마이너스 6보다 클 때겠죠? a는 마이너스 6보다 크다. 일 때는 위에 쪽 점화식 9번째 항에서 누굴 빼달라? 3항의 3배를 빼달라. 3항 이미 계산이 되어 있잖아. 그치? 3항은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돼 있어요. 3배 해주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인 거고, 요걸 빼주면 되는 거니까 4a 플러스 3이 되겠네요. 좀 어려운 거 아니지, 그치?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건 이제 a가 마이너스 6보다 클 때가 아니라 이번엔 a가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될 거고, 그럴 때는 아래쪽 점화식을 타야죠. 항번호를 제곱수로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냥 하나 커지면 되니까 8-a가 되겠네요. 됐나요? 아,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아, 요거만 가지고 이거 착각하면 안 되죠.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잠깐 큰일 날 뻔했다. 지금 a 플러스 6 갖고 있던 걸 케이스 두 개로 나누는 거죠. 야, 이걸 더 벌려서 써야겠다. 안 되겠다. 7-a를 이렇게 밑에다 다시 찍을 뻔했어요. 7-a. 그래서 a 플러스 6에다가 하나를 키우는 거니까 a 플러스 7이 돼야 되겠죠? 됐나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끝났어. 앞으로는 제곱수인 항번호를 가진 항이 15항까지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15항을 바로 타겟팅 하시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4이 플러스 3으로부터 항번호는 10항으로부터 15까지는 5칸이 커졌기 때문에 5를 한 번 더 해서 4이 플러스 7 두시면 되고, 5는 8이잖아? 자꾸 틀려. 4이 플러스 8 두시면 되고, 얘가 1이다 라고 해서 나오는 a값. a는 마이너스 4분의 7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 4분의 7이 정말 정답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그동안 해왔던 가정들을 만족시킨지를 봐야 되겠죠. a가 2보다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6보다는 커야 된다. 그 안에 들어가는 값이 맞으니까 얘는 정답으로 인정이 될 거고요. 됐죠?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a 플러스 7인 상태로다가 또 15항까지 진행을 해나가면은 a 플러스 12가 되겠죠? 요 값이 1이다라고 했을 때 나오는 a 값은 마이너스 11이야. 자, 마이너스 11도 우리가 지금 가정해왔던 것들을 만족시킨지를 봐야 돼. 가정을 왜 지웠어? a는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죠? 됐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은 얘를 만족시키고, 그리고 이 친구도 만족을 시키는 거니까 얘도 정답으로 인정이 돼야 되겠죠? 두 개를 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여기 a가 2보다 크거나 같아서 한 값이 음수로 판정돼가지고 항번호는 제곱수였지만 그냥 1을 더해서 만들어 놓은 여기부터 또 이제 갈라져 나오는 것들을 살펴봐야겠죠? 이거 현재 a9입니다. 그럼 a9에서도 또 한번 케이스를 분리하셔서 이 값이 양수라면은 양수 하시면 a는 7보다 작다가 되겠죠? a가 7보다 작다라는 가정 안에서는 역시 아까 마이너스 3a 플러스 3, 세 번째 항의 3배를 빼줘야 되는 거니까 빼주시고 나면은 2a 플러스 4가 되겠네요. 2a 플러스 4. 계산 잘한 거 맞아? 2a 플러스 4가 되고 여기서부터 15항까지 나아가시면은 5 커주면 되니까 2a 플러스 9가 되겠죠? 요게 1이다라고 두시면은 마이너스 8에다가 a는 마이너스 4. a는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정답이 되는가 보려면은 가정이 만족되는지를 봐야 돼. a는 7보다 작아야 되고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데 부합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정답이 될 수가 없다. 자,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 a가 7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라는 가정 하에서는 한 값이 음수로 판정이 된 거니까 그대로 플러스 1 연산을 먹어야 되는 거고, 그럼 8-a가 되겠지? 여기서부터 15항까지 쭉 건너가 주시면은 5 커져가지고 13-a가 될 것이고, 이 값이 얼마다? 1이라고 하시면은 a 값은 12가 되겠네요. 자, 12는 7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고요. 2보다 크거나 같은 것도 맞죠? 그래서 가정이 다 부합이 되기 때문에 12도 정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값이 정답이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4분의 7과 그 다음에 11?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과 그리고 11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플러스 되고 나눠주면 3이 되고 21에 11 곱하는 거니까 231이 정답이겠네. 그죠? 여기까지. 그래서 정답은 231. 그래서 생각보다 22번이야 이제 객관식 공통의 마지막 문제이긴 했는데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